춘자. 한시영. 성신황후. 글문도사 김문정. 구슬동자 윤도령. 백호신궁 이다영.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무당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 미스테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원년 멤버이자 40년 차 무당 고춘자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개무량합니다. 한 1년을 쉬고 왔더니 네. 많이 달려졌습니다. 저 혼자 외로웠어요. 그리고 미스테리 서클의 뉴페이스. 자, 실력과 미모를 두루 갖추신 분이죠. 새롭게 합류하신 백호신궁 이다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시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또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파묘 열풍의 진짜 히로인인 바로 고추산 쌤과 이다영 선생님인데 영화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무당의 편견을 깨뜨리고 싶었어요. 네.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 뭔가 모르게 무당들의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면 안 해야 한다라고 내가 감독님한테 강력하게 반발을 했더니 네. 이번에 이거는 틀리다. 잘하면은 나라를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무당인데. 무당이 될 수 있다. 그러자도 나라 만신이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길래 경문도 알려주고 춤사위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무당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됐고 네. 일반적으로 대중들한테 무당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 5인방을 딱 보면은 무당의 그 영화 소재가 그냥 착착착착. 맞습니다. 컴백한 고춘자 선생님 그리고 이다영 선생님이 함께해서 특별히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파묘입니다. 왜 자꾸 애들 꿈에 나오시는 걸까요? 파묘요. 지네 집안도 망하게 되죠.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무설 TV 딱 보니 묘바람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대장암 아들네들을 다 잡아가는 걸 봤어요. 저게 사람감 맞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표식을 주게 되죠. 혼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많은 사람에게 미신으로 여겨졌던 무속이 최근 영화 파묘로 인해서 엄청난 화제의 중심으로 섰습니다. 조상의 묘자리 문제, 즉 산타를 다루는 영화에서 무당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무속 소재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하니까 무당으로서 자부심도 느껴지는데요. 요즘에 화장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산소를 건드리는 일이 많아서 산탈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모든 산은 돌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산에 계시는 산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술에도 가장 먼저 산신문을 열고 시작하는데 산소를 파묘할 때 산신에게 인사도 안 드리고 한다면
산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자연 때문에 산탈이 나기도 하는데요.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는 끝이 굉장히 뾰족하고 멀리까지 뻗어버치는데 이게 산소를 뚫고 시체까지 훼손할 수가 있어요. 또 영화에서처럼 산소에 뱀이 있거나 주변에 여우가 있으면 불길한 징조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뱀이나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산소를 막 파헤쳐서 무너지면 산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에 사는 동물은 모두 산신의 소유물이라 함부로 살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산신이 노해서 오히려 별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살생하지 말고 도망가도록 내쫓거나 멀리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뱀이 산소에 알을 까거나 자리를 잡는 거, 사람의 몸의 혈자리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이유 없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는 등 산탈이 나면은 꼭 무당의 조언을 듣고 뱀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산탈은 기본적으로 묘자리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선 산탈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좋은 묘자리는 음과 양의 기온이 조화로워야 하고 묘자리의 뒤로는 산과 나무, 꽃 등이 만개하여서 이 토사가 묽지 않고 마른 땅이 좋고 앞을 봤을 때는 해가 드는 곳이 명당이라고 봅니다. 일명 말하자면 탯줄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람의 탯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양지 바른 곳이 최고의 명당 자리고 앞봉은 낮아야 되고 뒷봉은 높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몇 자리는 저는 명당 자리라고 봐요. 저는 반대로 산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묘자리는 묘 앞에 큰 나무나 건물이 가리고 있거나 도로가 있어서 터의 맥을 끊으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또 돌이 많은 산, 기울어진 터, 몇 자리 옆에 물고랑이 흐르는 터, 몇 자리 옆에 물이 흐르게 되면 물로 인하여 묘가 유실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땅이 젖어 있는 곳을 묘에도 물이 찰 수 있고 그런 조상이 죽기 때문에 후손에게 이유 없는 오한과 구토 증상 그리고 뇌질환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또 이미 이제 다른 묘가 들어왔다가 나간 자리도 간이 나가도 혼이 남아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묘의 자손들이 구설, 시비, 간제 이런 거에 시달릴 수도 있으니까 안 좋은 거라고 보시죠. 그리고 영화에서 산탈의 중요한 원인으로 첩장이 밝혀졌는데요. 명당인 묘자리에 이미 묘가 있지만 그곳에 몰래 다른 묘에 밀장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 첩장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우리나라의 명당은 다 몇 자리로 쓰고 나무 명당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에 쓴 몇 자리에 가서 결국 첩장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명당 자리라도 남의 시체가 들어가는 몇 자리에 다른 사람 자기네 명당이라고 갖다 치면 그 집안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지네 집안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침대 쓰면 불편한데 과연 조상님들이라고 편하실까요? 이 첩장이 되게 되면 후손들도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첩장이 된 양쪽 집안 후손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기운을 받겠다고 밀장을 해도 조상은 불편하시고 그 좋은 기운이 그대로 후손에게 전해질지 그것 또한 의문이고 네.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인 조상 또한 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양쪽 후손들 모두 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귀신 세계에도 엄연히 네 것 내 것이 존재합니다. 조상이 돈을 주고 밀장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자리에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밀장을 주도한 쪽의 후손에게 산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알고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벌을 받아야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욕심이지. 맞아요. 어쨌든 그리고 첩장이 됐든 겹장이 됐든 나갔다 완 사이에 내 집을 파헤친 건 한 그쵸. 가지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은 합장해도 괜찮다고 무조건 호언장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히려 저는 가족끼리 합장을 해서 산탈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망자가 합장을 원해야 한다고 보고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합장을 원치 않거나 어떤 유언을 남겼거나 특정 대상이 있다면 절대 합장을 무조건만 하신다라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첫째 아들이 백수에다가 둘째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당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는 아버지가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 왼쪽에는 평생 살았던 둘째 부인을 놓고 오른쪽에는 첫째 부인을 낳았었는데
그 첫째 부인 자식이 옥상에서 막 떨어지고 남편이 바람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딱 꿈을 꾸니까는 자기 첫째 엄마가 빨리 나를 좀 자리를 좀 해달라고 꿈을 꿨어요. 그 여자가. 그게 뭐냐면 살아서도 둘째 마누라한테 치여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도 남편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느니 어디라도 가서 내가 영원히 가고 싶다 이런 그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좀 처리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그 남자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튼 산탈이 나고서부터는 남자들을 다 건드려가지고 씨를 말리는 거죠. 생전에 부부의 합이 없었다면 죽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자손 마음대로 합장을 하면 조상은 죽어서까지 불편해서 그쵸.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표식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반대로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무조건 다 합장을 해드려서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 말 그대로 헌송장이신데 이제 방금 돌아가신 새송장이 옆에 합장을 하면서 산탈이 나게 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습니다. 합장을 해놔놓고 어느 한 집안에 아들네들을 다 잡아가는 걸 봤어요. 아들 두 형제가 사촌까지 하물며 육촌까지도 아들네들은 다 죽고 그 집안에 가부가 12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가 좋았어도 썩은 송장 옆에 생송장 묘가 송장이 들어가면서 그 기운으로 칠 수 있으니까 이 산소라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정말. 네, 맞아요. 딸이 완전 미쳐가지고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삼촌은 우리 엄마가 애로울까봐 우리 누나 갖다가 묻어주고 서로 그냥 죽은 사람끼리 잘 있으라고 어머니 고기다 옆에다가 이제 합묘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는 이 딸내미가 정신병이 돌아가지고 벽을 막 긋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는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영화에서 장손들 핏줄 돌림이라면 3대에 걸쳐서 장손들이 아픈 걸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산탈이 나면 장손의 허리를 끊어놓는다고 해서 남자들이 아프거나 사망해서 집안의 대가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딸은 결혼하면 또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또 괜찮은데 오히려 어떤 며느리가 또 산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도 비율을 보면 여자보다는 집안에 대소사를 이끄는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산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남자도 장손뿐만 아니라 집안의 막내나 손주, 아기까지도 산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만 잡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어리비리한 사람은 안 잡아가요. 저는 심각한 산탈이라면 집안 남자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산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는 실제로 며느리같이 여기 이당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불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더욱더 심각한 경우는 집안에 진짜 겹상문이나 줄초상까지도 날 수 있는 게 위험한 게 산탈이고 묘탈이죠. 맞습니다. 후손이 조상들을 전부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신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추진한 아버지가 대장암, 큰형님도 대장암, 아내도 대장암, 신장암, 혈액암 앓으면서 집안이 남녀 할 것 없이 쑥대박이 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특히 이제 산탈에 잘 노출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상관없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주라든지 신약한 사주, 그다음에 조상의 표적을 잘 받아서 산탈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관뚜껑이 열리면서 빠져나오는 홀령이 자손을 괴롭히러 가는 신기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돼서 이 혼은 하늘로 뜨고 백은 땅에 묻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백이 남아있으면 혼 또한 백을 떠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누울 자리 뻗을 자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처럼 시신을 다시 염을하지 않은 상태로 간을 열게 되면 혼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간이라는 건 망자의 집이자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막말로 말하자면 침대잖아요. 그런데 영화처럼 간에서 홀령이 빠져나간다면은 이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혼은 우리가 파묘요 하면서 이제 산소로 봉분을 없애면서부터 혼이 뜨기 때문에 관이 이제 귀신을 다 가둬놓는 결계라는 거는 약간 영화적인 부분을 좀 많이 첨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 속에 홀령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손 몸에도 오고 저 자손 몸에도 오고 그렇게 나는 자유분방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제 합장을 한다든가 밀장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집에만 계속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관에 결계를 쳐서 그대로 앉아 있는 거는 아니다. 난 들락거린다고 봅니다. 홀령은 세 개잖아요. 네. 혼 하나는 저승에 가고 하나는 산소에
돼가고 하나는 9천을 돈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손한테 꿈에도 보이고 기운도 받고 하는데 홀령이 나오는 동시에 할아버지가 가서 해방을 놓는 거는 아니죠. 맞아요.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는 삼사자가 할아버지를 빈자를 했다고 보는 거지. 진짜 간에 있는 홀령 내 부모조상 또 선대조상들이 나와서 해꾸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한다 이거지. 영화 속에서는 관을 빠져나간 조상 홀령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 홈부르기라는 의식을 하잖아요. 이 장면은 저와 우리 어머니 고춘자 선생님이 조상을 부르는 경문과 신장대를 잡는 행위 등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조언한 거라서 저희는 영화와 똑같이 귀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 귀신을 부르는 대표적인 주문에 무경과 축사경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뭐 귀신과 관련된 경에는 팔문진경이나 육각경 뭐 여기에 추가로 무당의 축원도 굉장히 많이 더해지겠지만 영화처럼 경문으로 귀신을 불러서 무당의 몸에 접신하게 만드는 건 사실 팩트죠. 그런데 이제 저는 경을 읽는 것보다 제가 넉과 혼을 부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살아있는 혼이나 죽어있는 혼을 부를 때는 쌀에 또 지접을 해서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망자를 부를 때는 무작정 오라고 할 게 아니라 몸주가 될 사람의 사주와 망자의 이름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의식이 시작되면 본향 본지의 문을 열고 선악문, 산신문을 차례로 연 다음에 망자를 청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과 의식을 해봐도 어쩔 수 없을 때 결국 배살굿을 진행하는데요. 다음 주 부적을 쓰거나 혀를 자극해서 귀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별개의 역할은 귀신하고 타협을 한다고 말해요. 분풀이를 해서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쉽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잘못 건드리면 싸그리 줄주상 난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애들 다 죽어.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